오늘은 제가 장 미셸 오토니엘이라는 작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작가는 아까 저희가 이름으로 추측해 본 것처럼 네. 프랑스 출신 작가님이세요. 작가님은 프랑스 중동부에 있는 생테티엔이라는 곳 출생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전 생테티엔이라는 데는 처음 들어보고 그러게요. 그냥 프랑스 어딘가 본가 보다. 네.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파리 기반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근데 또 이분이 재밌는 점은 그 페로탕이라는 갤러리랑 국제 갤러리의 전속 작가신데 둘 다 한국에 지점이 있는 곳이고 국제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갤러리예요. 오. 그 페로탕 같은 경우에도 그 프랑스 이탈리아인가 저기가 하여튼 기반은 저희 기반은 아닌데 네. 한국에도 지점이 있는 해외 갤러리고 네. 한국도 굉장히 작가님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작가님의 작품은 본격적으로 85년도부터 시작해서 조각 설치, 미디어 등등등 하시는데 네. 최근에는 설치랑 조각 위주로 하고 계세요. 저를 위해서 모시고 오신 분인가요? 그러니까 PD님 그런 좋아하겠는데. 부분도 있죠. 근데 이렇게. 뭔가 PD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실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이분이 그래도 한국에서 좀 유명하신 작가님이시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누구나 막 오 예쁘다 하는 그런 작품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네. 그래가지고 같이 오늘은 작가 설명을 앞에서 안 하고 작품을 먼저 본 다음에 저희끼리 작품에 대해서 조금 이런저런 티키타카를 나눈 다음에 네. 후면에서 작가님이 어쩌다가 이런 작품을 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끼리 또 끼워 맞추면서 풀이를 해보면 흥미진진하다. 재밌지 않을까 네. 해서 오늘은 왜 저는 끼워 맞추는 거를 전담하고 있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그래도 약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작가님은 92년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때 독일 카셀 도큐멘타라고 해서 이 되게 유명한 그 행사예요. 아트 행사예요. 도큐멘타라는 것도. 네.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기록해야 될 만한 작품들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이제 모아서 축제를 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유황조각 작품으로 참가해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하셔서 90년대 이제 인도, 시칠리아 이런 데를 여행하시면서 화산에서 이제 나오는 재료로 유리 작품을 이제 시작하셨다고 해요. 일단 재료가 다 특이하다. 유황이랑 화산 조각. 네. 네. 그리고 정말 유명해지게 되신 거는 2000년에 공공미술 작품 야행자들의 키오스크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저도 궁금하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막 찾았거든요. 근데 유사한 작품 이미지만 나오고 이게 안 나와서 전 포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추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작가님의 도록이 아직 제 손 안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약간 더 추가를 알겠습니다. 해드리는 걸로. 좋습니다. 작가님의 유명한 작품 형상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2개예요. 진짜 예쁜데? 예쁘죠? 네.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구슬을 끼워서 만든 것처럼 동글동글한 형태들을 네. 이제 행잉하는 형식이 많아요. 달아가지고 설치하는 방식이고 네. 우측에 있는 거는 어떤 것 같아 보이세요? 마치 큐브 젠가? 젠가 큐브. 네. 맞아요. 벽돌을 만들었나? 네. 네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벽돌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작가님이 활용하시는 게 앞서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산에서 영향을 받은 그 유리를 활용해서 저런 구슬이나 벽돌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계세요. 키피디님 조만간 또 시칠리아를 가시는데. 정말요?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거기서 유리를 그것도 굉장히 신기하네. 아마 유리의 재료가 규석. 네. 그 성분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요? 화산재 안에? 네. 제가 찾은 거에서는 네. 그 시칠리아에서 흑요석이라는 걸 보셨대요. 네. 근데 네. 그거를 가공하면은 유리
모양을 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해서 네. 이제 다양한 유리를 사용하게 되신 건데 시작하시게 된 게 흑요석이라는 재료예요. 흑요석이 원래 원시 시대에 화살촉으로 쓰는 거였거든요. 그걸 갖고 인류 문명이 그 교역을 했는지도 파악하고 가는데 지표가 되는 게 흑요석이에요. 네. 신기하다.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가공이 되는구나. 네. 그러게요. 그래서 보여드린 게 좀 대표적인 이미지고 그 다음 거를 보시면 좀 더 다양한 걸 보실 수 있어요. 맨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슬 형상들을 설치한 공간 이미지고 그 우측에는 약간 침대처럼 만들어둔 저것도 유명한 시리즈물로 제작하신 작품 중에 하나 있고 그 왼쪽 상단에 있는 행행 작품 밑에 있는 그 작품도 벽돌을 깔아놓은 형태고 네. 우측 하단에 있는 파도처럼 보이는 작품도 네.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만드신. 와우, 레고블록 쌓듯이? 네. 와우.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이게 진짜 갑자기 뜬금없는 이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 미술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 캠퍼스에 작업을 해도 그 본인의 작품들을 가지고 있는 그 작업실에 네. 쌓아두시면 이게 그때그때 쫘라락 팔리면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창고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설치 작품들은 도대체 어디다 보관을 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집이 넓으실 거예요. 지방 하나, 섬 하나를 갖고 계시거나 지방 하나를 갖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작품이 잘 판매되시기도 하고 그리고 커미션 작품을 많이 하세요. 주문 제작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나 아니면은 그런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달라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설치한 상태로 사는 거죠. 와, 그렇구나. 어째 독특하다. 개인적으로는 좌하단도 마음에 들고요. 네. 좌상단도 마음에 듭니다. 오른쪽에 너무 동글동글해가지고 약간 이상해. 저런 느낌이 약간 어느 분이 너무 동그라미 있으면 불편하다 그랬는데 공포증까지는 아닌데 약간 이상해. 좌하단은 블루 톤이고 저 사이에 네. 중간에 저것도 유리일 것 같은데 맞아요. 호리병처럼 되어 있는 네. 구조물이 있잖아요. 네. 저것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작가님이 사실 이렇게 저런 동글동글한 구슬 형상이랑 네. 벽돌 말고도 여러 가지를 하시긴 하세요. 근데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작품들인 거고 네.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호리병 같은 형상도 네. 사실 시리즈가 몇 개 있어요. 네. 그리고 좌상단의 뒤쪽에는 사람 같은데 사람으로 만드신 거겠죠? 그렇지 않나요? 저 작은 작은 약간 구조물 뒤에 뒤쪽에 있는, 있는 네네. 서 있는 이렇게 옆으로 팔짱 이렇게 딱 뭐라 그러지? 하고 넥타이가 날리는 듯한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네요, 정말. 아닌가요? 그것은 네. 아닐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그 보는 사람의 그쵸. 입장으로 네. 네. 진짜 재밌네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다, 형태감도. 네. 전 처음에 작가님 이런 작품들을 봤을 때 그 DNA가 이렇게 엮이는 거를 표현할 때 저렇게 많이 그쵸. 과학책 이중가상. 같은 데서 보여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DNA 같은 거 관심이 많으신가 생각도 하기는 했었어요. DNA 사슬 같은. 네. 그 우상단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동글동글한 게 많다 보니까 그게 좀 모양이 거부감 느껴지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황공포증 그런 것처럼 근데 막 백혈구 적혈구 같은 것도 움직임 표현할 때 동그라미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맞아요. 모여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약간 신체적인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가 이런 추측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이런 식으로 작품을 그 추측하면서 그게 재미네요. 네. 진짜 약간 셀 같기도 하다. 세포들이 동글동글 뭉쳐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네. 그렇게 재밌게 보시는구나. 네, 이렇게 추측한 다음에 네. 나중에 이제 전시 글이나 아니면 작가 글 읽어보면서
아니었네 이런 생각하고 아니면 뭐야 진짜 맞았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좌하단에 있는 거는 왠지 묘 같아요. 예전에 지하에 있던 벽돌로 쌓았던 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왕릉. 벽돌로 그렇지. 왕릉. 일반인들은 저렇게 안 쌓아주죠. 아니 돈 있으면 쌓을 거예요. 그리고 왜 예전에는 네. 저도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황토 같은 걸로 그 죽은 사람을 이렇게 싸기도 항아리 안에.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저 옆에 저 파도 저 느낌은 애니메이션에서 저런 느낌으로 일부러 처리할 때가 좀 있거든요. 포말이 날리는 거를 저런 식으로 표현을.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화소가 크게 묘사를 할 때 약간 저런 느낌이 나거든요. 약간 픽셀의 느낌을 강조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서 크레이메이션이라고 해서 점토 갖고서 만드는 애니메이션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데서도 저 느낌을 살짝 줄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근데 저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저게 파도 느낌은 확실하게 주는데 작가분은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딱 생기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몇 개는 또 맞아요. 맞는 부분들이 있답니다. 와, 네. 또 운이겠죠. 네. 요것들은 다 대부분 커미션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작가님이 너무 커미션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거를 골라갈까 하다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골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작가님 작품을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장 미셸 오토니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시회 했던 것들 그리고 작가님 작품들 그리고 어디서 전시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아카이브를 잘 해두셨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거기서 더 많이 얻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3개는 그중에 그냥 제가 눈에 보이는 걸로 조금 분위기 다른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3개 가져왔는데 왼쪽은 중동에 있는 건물에 그 야외 시설물을 커미션 받아가지고 이제 만드신 거예요. 네. 분수대 앞에 있는 조형물이네요. 네. 분수대랑 같이 있는. 분수대 안에서 뛰노는 뱀장어 같은.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전 뒤에 건물이 더 신기해요. 약간 건물이 앞에 모자챙이 있고 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면서 아마도 작가분이 그 생각을 했겠죠. 건물까지 고려하면서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밌네요. 아이들 같은 동심 같은 근데 저게 중동의 어느 곳이라고 하니까 저 뜨거운 햇볕에서 저런 느낌? 예전에 아부다비에서 루브르 박물관 별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가본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 내리쬐는 햇빛과 그 느낌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게 현지에서 보면 더 쨍한 느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전 개인적으로 저 분수대에 있는 작품들이 되게 멋지다. 되게 멋진 설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그 분수에 나오는 물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인간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이상 물이 흰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거품 때문에. 분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희가 의도적으로 저렇게 형태를 뿜어내게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 블랙이라는 컬러랑 대조가 되게 아름답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와중에도 형태가 너무 자유분방해서 맞아요. 저렇게 어떻게 보면 물은 원래는 형태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수라는 걸로 저희가 어떻게 쏴지기를 의도해놨는데 이 작품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데 저렇게 불규칙한 형태로 해놨다는 것도 또 되게 재밌고
저의 해석으로는. 오, 네. 바라보는 시선이. 네, 확실히 다르다, 그죠? 네. 그런 게 저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우상단의 작품은 네. 작가님이 저렇게 동굴 같은 형태의 네. 작품들을 또 하세요. 그래서 저번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작가님 개인전을 할 때도 그런 작품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저 공간이 어딘지는 제가 알아오지는 않고 사진만 퍼왔지만 약간 좀 경건한 분위기가 드는 것이 성당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현대 건물은 아닌 것 같다. 맞아. 저게 위에 천정에 있는 그 궁융 뭐라 그러지 우산대처럼 돼 있는 것도 다 그분의 작품인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저 건물에다가 저 형상만 이제 커미션으로 설치를 하신 건데. 이거는 정말 딱 중세 고딕으로 넘어갈 때 딱 그 성당 안에 있는 그런 모습 같은데 네. 거기에 구조물이 정말 멋있네요. 근데 이게, 안을 보면은 성당 같진 않거든요. 네. 성당이면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래된 건물. 부자 성주께서 하나 만들어 보거라 하지 않았을까. 그러셨을 수 있죠. 그래서 저기는 공간이랑 네. 저 솟아있는 작품이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사실 천장이 저 작품이랑 봤을 때는 그렇게 높게 보이지는, 그러니까 저 작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천장과 작품의 거리가 네. 얼마 안 그렇게 돼요. 높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사실 좀 너무 작품이 천장하고 붙어있으면 불안하거든요. 너무 거대해 보이고. 네. 그리고 공간이 좀 좁아 보이고. 네. 근데 저거는 요상하게 그렇게 막 불안하거나 그런 느낌은 안 들어가지고 이게 작품 형태가 참 재밌다. 그러게요. 언뜻 볼 때는 이쪽에 한 사람과 저쪽에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인데 꼭 사람 같지도 않으면서 진짜 그 묘한 덩어리감이 있어요. 일단 재료 자체가 약간 반짝임이 있으면서 네. 샹들리에도 아닌 것이 완전히 금속도 아닌 것이 참 묘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이 네. 검정색 유리로 만든 작품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리다 보니까 검정색이어도 뭐가 비추면 그 컬러가 조금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것도 참 재밌다. 원래는 검정색이 이제 모든 빛을 흡수하는 컬러인데 유리라는 재질을 사용을 하니까 이제 검정이라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위에 다른 컬러를 가지고 갈 수 있고 그거를 저 안에다가 설치를 한 게 사실 보기에는 뭐 갈색같이도 보이고 맞아요. 하는데 저기만 가야지 무슨 색인지 사실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사진으로 묘하다. 봐서는. 네. 그래서 저것도 또 재밌었어요. 그러네요. 저걸 좌측에 있는 공간에다 갖다 두면 완전히 다른 색을 낼 텐데. 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저 세 번째 거 제가 살게요. 좋겠다. 저 우주선 같은 거요? 네, 저기 마당에다가 하나 놔볼게요. 저 청소 너무 어떻게 좋죠. 하시려고? 먼지 무지하게 안 될 것 같은데. 저 실내잖아요, 저거. 아니, 밖에 물 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떨어질 거예요. 필사적으로 방어하시는. 네. 바닥에도 블럭 형태로 쭉 깔아놓고 네. 그 위에 얹으신 거네요. 맞아요. 이 유리라는, 근데 흑요석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네. 그게 가지는 독특한 느낌이 있네요. 근데 아마 저거는 흑요석은 아닐 거예요. 지금은 그 유리로 되게 유명한 동네가 있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서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신 게 흑요석으로 만든 유리. 이탈리아에 거기 계시나? 베네치아? 베네치아에. 어딘지는 제가
궁금하신 분은 제가 찾아오기 전에 홈페이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어요? 그 세 번째 작품은? 저는 아슬아슬한 꼭지점 하나로 자기의 무게를 균형 잡게 잘 지탱하고 있는 저 형태감? 그것도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저 색감? 색감이 위에는 은색인 듯한데 네. 그 아래에 있는 블루를 이렇게 되비치면서 약간 스카이 블루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색깔 자체가 굉장히 그냥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색을 못 보는 사람은 참 슬픕니다. 약간 보석 같아요. 아래에 박혀 있는 것들도 블루가 되게 다양한 색깔로 있는데 네. 그 블루들이 에메랄드 그린은 아닌데 에메랄드 그린처럼 보이는 애들도 있고 하여튼 블루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오상단에 있는 것도 아래쪽이 그런 식이네요. 네. 아래 바닥이 다 그렇게 돼 있죠. 네. 블럭으로 쫙 평평하게 바닥을 만들고 위에 작품을 놓는 그런 형식이에요. 두 개 다. 공간을 확실히 살리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거울, 유리 이런 것들이 공간을 비치는 거니까 재밌겠다. 만들면서 재밌을 것 같죠. 네. 그리고 기획했던 거랑 좀 다르게도 배치하기도 하고 할 것 같아요. 하면서 이게 이런 느낌이 나네 하면서 살짝 바꿔도 보고. 그렇죠. 실제로 그런가요? 작품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완전히 기획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거는 근데 정말 성격 차이인 게 그 소위 말하는 제2의 성격이 또 되게 강하신 작가님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미 완성본이 어떤 걸 만들기 전부터 머릿속에 확실하게 있어서 그걸로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 이제 완성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고 결정돼 있구나. 네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되게 정말 1mm의 오차 없이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만드시잖아요. 네네. 뭐 이제 어시스트 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겠죠? 네. 그런 완성도 때문에 또 좋아하시는 그쵸. 분들도 있겠네요. 네. 어떤 분들은 또 기피디님 말씀대로 좀 하다가 쓱 뭔가 잘못 올려놨는데 저게 더 재밌다.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연히 나온 어떤 네. 결과가 마음에 들면 그걸로 결정하는 거. 맞아요. 저 지금 생각났는데 저게 물고기 같기도 해요. 저도 처음 봤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약간 그 통통한 그 은빛이 나는 열대어 같은 느낌? 네. 네. 저런 색깔이 맛이 없는데. 갈치는 맛있잖아요. 맞아, 걔는 맞아. 좀 다르게 생긴. 네. 갈치가 나올 줄이야. 저도 처음에 물고기 같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작가님의 성격이 어떤지 뭐 제가 만나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벽돌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저 마름모꼴도 되게 정확하게 마름모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쵸. 왜 저렇게 울퉁불퉁하게 쌓았을까? 그러면 저거는 어떤 완벽한 형태의 마름모 형상을 한 어떤 것이기라기보다는 약간 구름 같은 형태인가? 그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헤엄치는 물고기?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파닥거리면서 움직이는 비늘이. 천공해성 나표타. 나표타 뭐요? 천공해성. 네. 그 애니메이션. 떠다니는. 떠다니는 그거 네. 같다고. 네네. 여러 모습으로 상상할 수 있네요. 작가의 네. 의도는 뭐였는지 나중에 한꺼번에 공개해 주시는 건가요? 그 외에 맞습니다. 물을 잔뜩 먹으면 보고. 그런. 네. 근데 말씀하신 게 되게 네. 지금 이렇게 설치 3개를 보면서 네.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근데 이 마름모가 뭔지는 저도 모르거든요. 네.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 3개를 봤을 때 말씀해 주신 게 되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3개 다 어떤 형태가 율동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 전문가들은
다 형태가 율동적이어서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위에도 약간 저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면 대결하는 두 사람, 마주한 두 사람, 근데 막 저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뒷발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니 동의해드릴게요. 저는 감사합니다. 네, 저에겐 그렇게 보였어요. 네. 왼쪽은 제가 장어라고 했잖아요. 움직이는 장어. 움직이는 장어. 다음 페이지는 제가 이제 본 전시. 직접 본. 네, 제가 직접 본 전시. 아. 이 전시를 보기 전에도 작가님을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학생이어가지고 살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도 못 사지만 그때는 뭐 그런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왜 학생 때는 좀 나는 예쁜 그림은 별로 약간 좀 더 실험적이고 약간 그런 엘리트적 사고를 가진 아주 나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관심이 별로 없었다가 이제 시립미술관에서 여기가 시청 쪽에 있는 시립미술관이에요. 시립미술관이 네. 여러 개가 있는데 시청 쪽에 있는 시립미술관에서 장미셸 오토니의 개인전을 한다고 하길래 그 작가 그 정도로 그 해줄 만한 작가였어? 내가 검사하러 가야겠다. 좋은데? 네. 그래서 검사하러 갔는데 와 너무 좋다 이러면서 에이플 드리고 네, 에이플을 드리고 일단 시립미술관 건물 자체가 너무 가보셨나요? 아, 이게 너무 아름답다. 가고 싶네요. 네. 나 갔을 텐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아마 건물이? 가보셨을 거예요. 시청 그 서울시청 뒤쪽에 있는 네. 덕수궁 돌담길 근처에 있는 시립미술관. 네. 그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를 대대적으로 했던. 그땐 못 가봤어요. 네. 근데 이 건물도 너무 아름다운데? 맞아요. 건물이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 네. 갔어요, 저희. 그러니까 갔을 거라니까요. 네. 뭘 보러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나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건물도 너무 아름다운데 그 건물을 들어서는 입구에 저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처럼 오토니엘의 백색 작품을 있네. 네. 그래서 요거. 너무 예쁘다. 네네. 정말 너무 예쁘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입장을 하면은 메인 홀의 밑에 있는 작품이 있었어요. 와, 바닥을 다 깔았네. 네. 와, 공사비 많이 들었겠다. 이거 너무 진짜 너무 거대한 작품인데 너무 탐난다. 제가 네. 이 전시에서 근데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전시 동아리를 했었어요. 전시를 이제 저희끼리 기획하고 하는 그런 동아리였는데 그래서 이제 설치에 대한 작품 설치를 어떻게 하면은 좀 작품을 효과적으로 멋있게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한창 하던 때여가지고 네. 이 전시를 보러 갔는데 얘가 유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시립미술관에서 저 벽 쪽에 있는 벽돌 작품들의 상단에다가 이제 조명을 쏜 거죠. 그랬더니 저렇게 무슨 불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러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좀 더 자세한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와. 이렇게 불이 네. 상단에 올라오는 것처럼. 네. 아무래도 이 유리가 평평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공기가 주입되는 형식으로 만들잖아요. 네. 유리의 형태를 보통.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 울퉁불퉁한 형태 때문에 빛 반사가 이제 자유롭게 되면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돈만 있으면은. 진짜. 몇 개 사다가. 너무 아름답다. 저렇게 해두면은 얼마나 예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네. 그럼 아까 거 취소하고 이걸로 다시 살게요. 그렇게 취소하시면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그래도 저희가 전시를 본 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네. 그러네. 가져왔어요. 작가님이 이 벽돌이라는 형태를 하시게 된 게 네. 인도 여행을 하다가 인도인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벽돌을 하나씩 사신다고 했대요. 흔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신
구 N년생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네.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기는 이제 저렇게 굴처럼 만들어 놓은 곳을 아고라라고 명명을 하고 이제 한정된 공간이지만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것을 쌓은 이제 벽돌들. 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감성적인 그 뭐라 해석으로는 네. 좀 감동적이다. 아. 저 때가 그리고 저 작품 2019년인데 네. 2021년인가 20년인가 전시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한국이 혼란하던 시절이니까 뭐 지금은 혼란하지 않겠냐마는 네. 혼란하던 시절이니까 이제 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거를 하나씩 쌓아낸 벽돌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좀 네. 감동적인 면이 저는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서로 다른 생각을 쌓았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유리라는 재질 때문에 서로 다르게 비춰진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아고라라고 네. 표현을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모양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좀 이해가 되는 게 깔끔한 형태로 쌓은 게 아니라 약간 생동감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그냥 좀 자유스럽게 얹어놓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빛 반사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난반사도 일어날 거고 맞아요. 그리고 같은 재질을 썼다 하더라도 다르게 보여질 거고 또 맞아요. 재질 자체도 안에 들어가 있는 색감도 살짝씩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생기는 그거를 아고라라고 표현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추정이 되네요. 그러면서 그런 서로 다른 생각들이 모이고 쌓여서 하나의 무언가 만들어지는 집을 만든다는 얘기를 앞에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닐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고 뭉쳐서 하나 좀 만들어봐 이런 뜻? 멋지네요. 저 배경 뒤쪽에 있는 벽에 걸린 작품들도 너무 예쁘고. 피라미드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옆에 네. 등이 이렇게 있잖아요. 불, 횃불이라고 그러죠. 네. 횃불이 쭉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 그러게. 맞아요. 실제로 전시 공간도 되게 어두웠어요. 저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되게 어두웠어요. 그래서 느낌이 더 사는 것 같아요. 그러게. 이분은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폐쇄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물론 밝은 공간도 쓰시지만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설명은 벽돌에 대한 설명인데 네. 이 벽돌이 오랜 시간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쓰였다는 설명이에요. 네. 그리고 작가님이 이 벽돌을 그러면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게 되셨냐. 처음에는 이 벽돌을 유리를 작업하기 전에 네. 작가님이 아까 유명해지셨다는 그 즈음에 사용하셨던 유황. 네. 그리고 유황이랑 테라코타. 테라코타 자체가 원래 또 벽돌 흙이니까 네. 그렇죠. 그런 작업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이제 유리를 작업하시게 되면서 작업에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서 성소수자 해방운동의 시작점인 스톤월 항쟁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을 2010년도에 하시고 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저희 파도 같은 작품 네네. 그거는 동일본 대지진의 쓰나미를 재현한 네, 그런 작품이었어요. 벽돌이라는 거 가지고 사실 뭐 집 아니면 뭐 벽돌의 수행 역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실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작은 것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큰 것들이 그쵸.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세상을 이루고 있고 그거를 벽돌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약간 프랙탈 느낌? 단순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Y자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그 Y자들을 계속 크기에 따라서 쭉 크고 작은 걸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큰 나무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것도 따지고 보면 단순한 거고 단순한 게 모이면 복잡해지고. 네. 네. 약간 불교 사상 같기도 하고. 네. 그때 작가님이 한국에 야외 설치를 하셨던 요거는 덕수궁에 있는 연못에서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왠지 저 느낌이 물속에서 네. 이렇게 솟아오르는 비너스인가요? 네. 그런 그림 있잖아요. 네네. 조가비 위에 비너스. 네네. 그 느낌도 들고 우리나라로 치면 심청 이런 느낌도 들고 네, 여러 가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물속에 있으니까 여기 연꽃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연꽃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요 작품을 처음에 기획하실 때는 원래 파리에서 하셨던 이런 정원의 설치 전시가 있었어가지고 네. 그거의 연장선을 한국에서 보여주려고 하셨는데 이제 한국 여행에서 보셨던 연꽃을 생각하시고 그걸 모티브로 한 작품을 선보여 주셨다고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때 네.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 작가를 많이 한다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연못 앞에 모여 있었어가지고 네. 제가 이걸 사진들을 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찍은 사진은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사람이 많았구나. 네. 바글바글했구나. 사람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밑에는 연꽃이고 위에 나무에는 염주를 매달아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근데 사람들이 이 야외에 푸른 것이 보이는 초록이 보이는 곳에서 이런 작품을 보는 게 이 시각적으로는 되게 뭔가 닫힌 공간보다 더 힐링이 됐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한테는. 맞아요. 네. 네. 일부러 놀러도 가잖아요. 저런 공원 같은 한옥 있고 이러면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거기에 작품이 있으니까 또 사람들도 인스타그램업을 한 걸 또 좋아하다 보니까 더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묘하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게. 아주 처음에 보여주신 그냥 제가 봤을 때 전시 공간에 그냥 염주처럼 걸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뒤에 있는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빌딩 숲이 쭉 있는데 네. 저게 우연히 저렇게 찍힌 건가? 아니면 저걸 의도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시는 갤러리도 보면 인왕산인가요? 그쪽이 쫙 보이잖아요. 저희 북한산. 북한산이 네. 보이는 건가요? 그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 그 앞에 뭘 갖다 놓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작품을 만들 때 그걸 고려하면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하더라도 전시 기획자가 그걸 그 앞에 둘 때는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거는 한옥을 짓는데 앞에다가 하나 돈 좀 있으시면. 그래요. 그러면 저걸로 사세요. 이렇게 합의가 원만하게. 네. 저는 근데 여기 갔을 때 정말 좋긴 했어요. 왜냐면 이때가 날씨도 너무 좋았고 여름이었어가지고.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저는 금을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금색을 그렇게 선호한다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이제 보통 중국 분들이 금색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맞아. 네. 근데 이 유리로 만든 금색의 공예품이 한옥의 정원에 걸려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뭔가 이질적인 부분이 없고 되게 자연스러운데 또 자연물은 아니니까 그것대로 또 신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심청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되게 공감이 갔던 게 그게 되게 신비롭잖아요. 그런 스토리들이. 네. 네. 근데 여기에도 신비로운 어떤 게 있다는 생각이 그리고 그거를 또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사람들을 끌 수 있었던 걸까?
실제로 되게 아름답기도 했고 야. 그래서 좋았습니다. 이 작가님도 이 전시를 하고 되게 놀라셨대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이제 태그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에. 자기 인스타가 그렇게 올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랐다는 또 그런 인터뷰도 남기셨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대단하죠. 그럼 작가가 어떻게 이런 작품을 하게 됐을까? 누군가가 정리를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네. 그대로 퍼왔습니다. 그 좌상단에 있는 작품부터 우하단까지가 이렇게 순서대로 6개를 보여드리는데 네. 중간에 조금 스킵 된 거는 있어요. 네. 네. 그 맨 위에 사제복을 입은 자화상이라고 이제 보여드린 작품이 네. 작가가 자기의 첫 작품이라고 여기는 사진이에요. 사진 작업을 하셨구나, 처음에는. 네. 초기에는 좀 실험적인 사진들을 하셨대요. 네. 근데 이제 첫 작품으로 여긴다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작가님이 고등학교를 예술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프랑스에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다 그랬거든요. 뭐 저도 그랬지만 첫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졸업 전시를 막 하고 작품을 만들어도 이게 내 작품이야라고 말하기까지가 되게 부끄러운 면이 많죠. 근데 작가가 내 첫 작품이야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는 그게 그만큼의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건데 네. 작가가 그 동성애자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목이 사제복을 입은 자화상인데 네. 이게 그 뒤에랑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작가의 전 연인이 사제였다고 해요. 네. 그 사제는 파문 당하지 않았나요? 그 사제는 죽었어요. 네. 그 스토리가 또 뒤에도 나오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사제복을 입은 자화상이라는 게 연관이 있다면은 그래서 되게 작가한테 의미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사진 작업을 초기에 하시다가 그 다음에 장식용 천이의 그림 프랑스 지도라는 작품을 했는데 이거의 원어를 제가 찾지는 못했지만 이게 원어로 바꾸면은 저희가 동음이의어 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게 프랑스어로 몽정을 의미를 한대요. 네. 근데 이때 이제 사진을 하면서 유황을 접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봤던 그런 유황 작품으로 유명해졌다고 하셨고 유황의 테라코타를 사용해서 벽돌을 처음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서 이제 88년도에 유황을 접하게 되셨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 몽정이라는 말 장난을 쓴 작품을 하신 거를 보면은 자신의 그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전부터 꾸준히 하고 싶어 했다.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이 두음 전환이라는 작품인데 저게 바로 흑요석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화산을 방문했던 90년대에 화산 용암이 식으면서 생성되는 흑요석을 인공적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국제유리연구센터랑 협력해서 이 재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작품을 제작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셨는데 네. 저 흑요석이 흑색인가 봐요. 맞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흑색이라서 흑요석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나온 거는 흑요석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본인 홈페이지에 유리 공방이 따로 있다고 네. 써놓으시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리를 쓰게 된 92년도에 작가님이 네. 유리를 쓰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 두음 전환이라는 저 작품입니다. 지금 원어가 뭘까요? 두음 전환이? 그러니까요. 가끔 가다가는 제발 한문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어로 그냥 써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쵸. 아무래도 일본을 건너서 오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뭐 일본을 건너서 오는 게 많다 보니까 한문 번역이 좀 많아요. 그래도 맥도날드는 마크도날드를 피했잖아요. 다행히도.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소원을 비는 벽.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소원을 비는 벽. 나도 모르게 박수를 쳤네. 소원 빌고 싶은 소원이 혹시? 빌고 싶은 소원은 많은데 예를 들면 로또 당첨이라든지. 근데 이 소원을 비는 벽이 되게 재밌는 작품인 게 이때 이 벽에다가 사람들이 저렇게 촛불을 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벽을 관찰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그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들여다보는 흔적에서. 근데 그거를 상처의 흔적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작업이 완성되는 과정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 안에서 관객하고 작가가 실제로 만나는 거는 아니지만 그거를 함께 하는 치유의 과정으로 여기게 된다. 그런 작업인데 제가 저런 과정 있는 작업을 참 좋아해요. 함께 만들어가는. 네. 네. 그런 것도 참 좋아하고 그리고 관객들은 사실 벽에 뭐 이거 촛불 들고 벽을 보세요라고 한다면은 벽에 뭐가 있나 이러면서 막 되게 열심히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의도치 않게 본인들이 막 자국을 남겼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또 그걸 보면서 이거 작품인가? 또 그렇게 되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을 받아봤던 게 하이난이었나? 갔었을 때 팬더를 보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공간이었어요. 네. 들어갈 때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까만 테이프를 핸드폰 카메라에 붙였었던 것 같아요. 무슨 상황의 느낌이 정확하게 프레쉬 안 나요. 터지지 말라고 아마 뭐 놀라지 말라고. 그런데 나오면 사람들이 그거를 벽에다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네. 나와서 처음엔 저게 일부러 해놓은 건 줄 알았어요. 작품같이. 근데 다 붙이는 거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의도치 않은 게 항상 제일 재밌는 것 같거든요. 왜 재밌는 얘기도 의도해서 하는 사람들이 제일 재미없거든요. 이제 얘기하면서 원래 재밌는 사람들은 그건 저 같은 사람들인데 원래 재밌는 사람들은 나 이거 진짜 재밌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제 또 재미없는 사람들이 재밌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 프로세스를 짠단 말이죠. 그쵸.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여기서 이러면서. 빵 터지게 해야지. 이렇게. 그러면은 진짜 싸하죠. 재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런 작품들도 관객들이 본인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본인들도 작품의 일부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의도치 않게 남겨지는 그 상처가 작가가 동성애자라는 것에 또 맥락이 부합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그런 걸까요? 제가 나는 무심코 던진 돌인데 개구리 맞아 죽는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상처 목걸이라는 작품이 이제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상처 목걸이를 제작할 당시에 작가는 이미 유리를 이용한 작업을 2년 정도 하고 있었고 네. 이 붉은 구슬로 이루어진 1000개의 목걸이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나누어주고 그거를 이제 착용한 모습을 촬영한. 네. 그래서 작가는 또 이 목걸이를 지금까지 착용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작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작가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목걸이가 이제 옷 안에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갔다 오면은 이 유리구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작가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동성 연인이었던 그 사제였던 동성 연인 네. 그리고 아티스트 펠렉스 곤잘레스 토레스가 이제 죽게 되면서 작가님 그거에 대한 상실감을 작업으로 만들게 되셨는데 이 상처 목걸이는 특히 그 곤잘레스 토레스의 일주기를 기리면서 제작했고 성소수자 인권 관련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유리들은 다 완벽한 동그란 유리가 아니라
상처가 난 유리 구슬들을 사용해서 만들었고 이 이후에 저희가 아까 봤던 그런 동글동글한 구슬 작품들이 탄생하게 됐어요. 네. 좀 자연스러움을 많이 추구하시는가 보다. 상처라고 표현을 했지만 완전히 동그랗게 만들지 않는. 근데 그런 게 없다라는 느낌을 전하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다. 자기한테 난 어떤 상처일 마음의 수도 있고, 상처들? 아니면 세상에 완벽한 게 있어? 라는 의문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추정해보니 아주 좋네요. 네. 이런 거 좋아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게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작품들하고 좀 유사한 형태인데 작가님의 모든 작품의 제목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락항의 매듭이라는 작품이고요. 요거는 3개의 매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락항의 매듭이잖아요, 제목이. 네. 그래서 저 락항이 자크 락항인데 철학자예요. 철학. 네. 정신 분석학자라고 써두셨네요. 저는 철학자로 공부를 해가지고 어쨌든 정신 분석학자 자크 락항의 이론 중에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 3개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그래서 3개의 매듭이죠. 그거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거를 이제 목걸이에서 발전해서 락항의 매듭으로 만드신 작품이에요. 프로이트 이후에 프로이트를 반발하는 동료들이 많아졌고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융? 네, 칼융과 그 다음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머릿속에 맴돌지만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 프로이트 이후에 그 해체 작업이 있었는데 네. 락항은 다시 프로이트의 계통을 다시 밟고 싶었던 정신분석학자였던 것 같아요. 네. 네. 프로이트도 되게 재밌잖아요. 그 꿈의 세계? 꿈의 해석, 맞아요. 꿈의 해석. 네. 그것도 작가들이 되게 선호하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나중엔 그걸 해야겠네요. 네, 좋다. 재밌는 얘기가 네. 많으니까 또 그거는. 네.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짧게 압축한 작가님이 어쩌다가 지금의 현재의 그런 작품들을 하게 되었는가. 그런 부분들이었고 네. 앞에서 했던 얘기 중에 좀 일부 저희가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작가님의 흐름이.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들으면서 재밌었고 다음번에도 이렇게 이런 식의 저희 구성이 헛소리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어차피 채점하는 것도 아니고 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네. 오토니의 작품을 소장하신 분들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게 문제가 될까 싶어가지고 저작권 문제 때문에 다 개인이셔가지고 네.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를 보시면은 네. 인스타그램에 오토니엘 이렇게 치면은 오토니의 작품을 소장하시고 이제 집에 걸어두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오토니의 작품은 특히 이 구슬 목걸이 작품은 개인 가정에 집에 있을 때 이만큼 돈값 하는 작품 있나? 진짜 예쁘더라고요. 자본주의적인. 네. 왜 작품도 어쨌든 큰 돈을 주고 사는데 두면 그만큼의 역할을 하면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오토니에 작가의 그 구슬 작품은 정말 돈값 하는 작품이다. 실내 디자인을 마무리해주는. 네. 오.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비싸다? 뭐 비싼 것도 있고 자가가 있어야 설치를 할 수 있는. 아, 그렇지. 천장에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풀어야 된다. 네. 그런 거를 하려면 자가가 필요한. 진짜 많네요. 너무 예쁘죠, 근데. 진짜 유리창에 이렇게 해둔 게 진짜 예쁜 게 많네요. 네. 이분 또 드로잉 작품도 있어요. 혹시나 드로잉에도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드로잉 작품을 찾아보셔도 좋고, 그리고 작가님은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또 한국 갤러리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국 작가치고 구매도 쉽고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려면은 좀 쉽게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작품 가격도 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예술의 세계입니다. 이 또 무언가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가치가 높아지는 이 대중예술은 다 그런 거지만 네. 저희가 예술작품 가격을 높이는 방송인가요? 이미 높아져 계시네요. 네. 영향력이 네. 네.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보겠네요. 그냥 뭐가 천정에 걸려있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겠네. 모르면. 네. 제가 만들어 놓나 저분의 작품이나 구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롱하다. 영롱해. 네. 오늘은 녹색을 어디서 발견했어야 되나요? 오늘요? 네. 저에게요? 네. 아쉽게도 오늘은 녹색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네. 네. 이 다양성을 추구하신 루기님. 네. 색달라서 좋았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럼 이상으로 마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